제가 글재주가 없어서 도사 라이딩 후기 게시판에는 잘 안 쓰는데 이번에는 왠지 쓰고 싶어졌네요. 어느 날 번개 게시판을 훑어보다 보니까 춘천 속초간에 솟아있는 굵직한 영을 5개 넘어서 444km의 거리를 라이딩해야 하는 번개 공지가 올라왔어요. 그 공지를 본 이후 그거를 몇 번이나 들락거린지 모르겠습니다. 로드 자전거 경력 1년에 불과한 내게는 좀 무리란 걸 알면서도 유혹을 못 이기고 결국은 참여 쪽으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럼에도 적잖이 걱정을 했죠. 코스의 난이도가 워낙 극악하기는 했습니다만은 평소 성향이 좀 무모한 편이라서 크게 문제될 거는 없었는데 제가 초행인데다가 아주 천부적인 길치라는 것이 골칫거리였습니다. 라이딩 거리가 거리인 만큼 사소한 헛갈림에도 완주가 힘들어질 게 뻔할 테니까요. 시간만 충분하다면야 12번이라도 헤맬 각오가 있었는데 컷오프는 둘째치고 버스 막차 시간 맞추기도 어려워 보였던 게 진짜 문제였죠. 뭐 최악의 경우 속초에서 그냥 숙박을 하면 될 일이지만 제가 뒷날에 일정이 있어서 차질이 걱정됐던 것이죠. 그래서 생각다 못해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GPX 파일 제작에 도전하였고 생각보다는 쉽게 길 안내 파일을 완성했어요. 속도계에서 정상 작동되는 것까지 확인하다 보니까 뭐 마치 완주라도 한 것처럼 성취감에 휩싸여서 참석 댓글을 답니다. 제가 도사 커뮤니티에서 활동이 거의 없다 보니까 듣도 보도 못한 닉이었을 텐데 쿨하게 환영해 주시는 번장님의 반응에 한편으로는 고무되었는데요. 뭐 나중에 라이딩 당일날에 알고 보니까 어차피 출발과 동시에 개별 라이딩이었어요. 그러니까 각자 도생하는 라이딩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날짜가 돼서 춘천역에 모여가지고 간략하게 인사를 나누는 와중에 출발 예정이었던 8시가 되니 칼같이 출발 신호를 하시더라고요, 번장님이. 근데 이건 뭐 출발 시작하자마자 100m 스포트 하는 것도 아니고 어찌나 속도를 내는지 속도계에 지도 파일 불러올 새도 없이 페달 돌리기 바쁘더라고요. 뭐 여담입니다만은 가민의 인터페이스는 진짜 형편없어요. 라이딩 하면서 뭔가 라이딩 외에 조작하기에 되게 불편하게 돼 있어요. 이건 뭐 최근 출시되고 있는 저렴한 중국 브랜드가 월등하게 느껴질 만큼 형편없더라는 얘기인 거죠. 뭐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도 그다지 큰 차이가 없는 모양이더라고요. 말 들어보면은. 어쨌든 남들은 이렇게 가볍게 따라가는 것 같은데 제가 초보인데다가 평지 항속 능력이 거의 없다시피 한 파워가 약한 사람이다 보니까 얼마 못 가서 지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마침 뭔가 모를 오기가 발동됐어요. 뭐 속으로 그랬죠. 오늘 번장을 놓치면 DNF다. GPS 파일 따윈 필요 없다고 스스로 독백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나름 최선의 속도를 내는데도 자꾸 벌어지니까 페이스 조절 같은 건 의미가 없었습니다. 250km에 육박하는 데다가 올라가야 되는 고개들이 전부 령급이라서 걱정은 됐습니다만 페이스 조절할 여력이 없었던 거죠. 그냥 번장 엉덩이에 시선을 고정한 채로 페달 돌리기에 바쁠 뿐이었던 거죠. 한 10km 왔을까요? 벌써 허벅지가 쫄깃해지더라고요. 설상가상인지 첫 오르막이 나타나면서 오픈을 외치더라고요, 번장님이. 그러나 저러나 다른 참석자들은 페이스 조절에 들어가는 기미가 역력한데 번장은 저 멀리 사라지기 직전이었어요. 이거는 뭐 그야말로 본격적인 서바이벌 레이스가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각자 도생의 여정이 시작된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벌써 죽을 맛인데 과연 내가 저 페이스를 따라갈 수 있을까 아주 속으로 심리적으로 무너지기 직전이었어요. 그런데 그 찰나에 출처가 불분명한 파워 페달링으로 어느샌가 거리를 좁히고 있는 나를 발견합니다.
한동안 앞서거니 뒤서거니 협력 레이스가 되는가 싶었는데 뭐 그마저도 얼마 못 갔어요. 해산령 정상에 터널이 있는데 거기 앞에 뭐 낯익은 라이더가 서 있더라고요. 아마도 단체 라이딩 중이었는데 앞서 올라와서 일행을 기다리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간략히 눈인사하고 그냥 갈 길 가면 될 것을 뭐 이왕 이렇게 된 거 안부도 나누고 니코틴 보급도 할 겸 또 호세를 부렸죠. 여유를 부린 겁니다. 덕분에 번장의 시크한 궁둥이는 다시는 볼 수 없었어요. 결국은 속도계에서 코스파이를 불러왔어요. 번장을 놓치면은 뭐 컴백홈 하겠다던 다짐 따위는 온데간데 없어진 거죠. 자전거는 내일도 탈 수 있고 모레도 탈 수 있지만 지금의 이 무엇, 이 감정, 이거는 다시 오지 않을 아주 에픽한 것이기 때문에 다음을 기약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거든요. 그래서 포기할 수 없었던 거죠. 이런 생각을 하는 사이에 긴장이 풀렸는지 또 허기가 느껴지더라고요. 뭐 초보인데다가 장거리 경험이 많지 않아서 보급식 챕이라는 것도 엉망이었어요. 뭐 바나나 칩 한 몽지, 카라멜 한 20알 정도가 전부였거든요. 챙겨온 게. 근데 마침 허름한 구멍가게가 시야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요기를 하고 지체 없이 달리기를 시작했죠. 그 와중에 이제 틈틈이 니코틴과 카라멜로 보급을 대신했어요. 그러니까 코스 자체가 워낙 사람의 통행이 없다 보니까 이 보급할 만한 식당이나 편의점 이런 걸 찾을 수도 없었고 설령 있다고 해도 거기에서 여유롭게 보급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거죠. 그뿐만 아니고 뭐 스치는 절경이라든지 뭐 다채로운 경치 이런 걸 즐길 여유 따위는 아예 없었던 겁니다. 그렇게 달리고 달리다 보니까 어느새 네 번째 령, 그러니까 한계령에 다다른 겁니다. 근데 갑작스런 체력 방전이 느껴지더라고요.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인가요? 한계령에서 한계를 느끼다니. 어쨌든 경사도 10%만 돼도 케이던스가 뚝 떨어지면서 페달이 엄청 무거워지는 거예요. 평소에 절반도 안 되는 페이스인데도 힘은 몇 배로 돌더라고요. 그러니까 페이스 조절이란 게 달리 필요한 게 아니구나 이런 사실을 또 절실하게 배우게 된 거죠. 우여곡절 끝에 마지막 고개인 미시령에 도달합니다. 중턱쯤에 올라갈 무렵에 해가 질 기미가 보여요. 그래서 시계 볼 힘도 없고 시계 본다고 해도 그다지 의미도 없고 페달 돌릴 힘도 없어서 막 크릿을 빼고 도로에 그냥 쓰러지듯이 주저앉아서 마지막 남은 카라멜 2개를 털어놓고 담배도 피면서 약간의 휴식 시간을 가졌죠. 근데도 전혀 힘이 안 나더라고요. 결국에 정상을 1km 앞두고 끌발을 하게 됐어요. 근데 워낙 지쳐 있다 보니까 내가 자전거를 끌고 간 건지 내 몸이 자전거에 끌려간 건지는 솔직히 불분명합니다. 그런 와중에 이게 설상가상이라는 걸까요? 전방에 짙은 안개가 보이더라고요. 비몽사몽에 막 뭐 커튼을 젖히듯이 워낙 지치니까 안개조차도 무겁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젖히듯이 안개 속을 들어가니까 비까지 내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바로 코앞에 1m 앞에 사물이 식별 안 될 정도로 안개가 너무 짙어가지고 이거는 뭐 판타지 소설의 한 장면이 눈앞에 펼쳐진 듯한 몽환적인 현실 앞에서 뭐 시선 불꽃을 찾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공포심에 그냥 전조등 밝기를 최대로 변경해 봤거든요. 그래도 시계에 큰 개선은 없었어요. 근데 교통 표지판에 이 반사도가 좀 높아지면서 약간의 도움은 되더라고요. 이렇게 심장은 겁을 먹고 벌렁벌렁 거려도 이상하게 또 알 수 없는 미지의 파워가 발동되더라고요. 뭐 가뿐하면서도 파워풀한 페달링이 그냥 바로 시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포와 역경을 만나면 우리는 쉽게 쓰러질 것 같지만은 때로는 불가사의한 힘의 동력으로 작용되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한 것이죠. 그러니까 역발상이라는 개념도 그렇듯이 역작용도 현실인 셈인 겁니다.
그렇게 비가 내리는 안개 속을 라이딩 하다 보니까 싸구려 고글이 김서리 힘이 심해져 가지고 뭐 시야를 가리니까 그냥 벗어버렸죠. 그랬더니 막 빗물이 눈알을 막 때리더라고요. 이렇게 안 좋은 시기에서 지치기까지 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위험의 고비를 넘겼겠어요. 운 좋게 고비를 넘기고 꼬불탕 내리막을 내려가다가 끝날 쯤 되니까 비가 잦아들면서 안개도 걷히더라고요. 뭐 산을 거의 다 내려와서 그런 건지 어쩐지는 알 수 없지만은 뒤돌아볼 힘도 없더라고요. 여튼지 간에 신세가가 펼쳐진 것이죠. 그렇게 해서 문득 속도계를 내려다 보니까 8시로 예정되어 있는 버스 시간표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버스 시간표가 또 저를 재촉하더라고요. 또 한 번 체력을 뛰어넘는 무언가가 저를 도와야 될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죠. 그래서 속초 터미널을 향해서 달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시속 40km 이상으로 항속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뭐 물론 미시령에서 이 속초 터미널까지 은근한 내리막이 지속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 양내리막의 버프가 크긴 했습니다만은 진짜 믿기 힘들었어요. 저는 항속 지속주라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없는 스킬이나 다름없어요. 워낙 파워가 약하기 때문에 평지에는 아주 지약이거든요. 어쨌든 무슨 힘이 남은 건지 모르겠는데 정상적인 컨디션 때와 다를 바 없는 속도로 달리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어쩌다 보니까 시간이 임박해서 터미널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마침내 크릿을 패고 안도감이 느껴지니까 그제서야 허기가 인지되더라고요. 근데 뭐 시간이 빠듯하다 보니까 터미널 매장에서 간단하게 허기를 달랬죠. 요기를 끝낸 다음에 버스를 타려고 보니까 속초 라이딩으로 온 라이더들이 자전거를 싣느라고 눈치 작전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것을 경쟁하듯이 저의 자전거도 화물칸에 무사히 밀어넣는데 성공하고 마침내 뭔가 종결감이 느껴진다 그럴까? 근데 거시기 그걸 뭐라 그럴까요? 딱히 규정하기 힘든 여러 가지 감정들이 그런 교차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버스에 올라서 어떻게 좌석을 앉아가지고 의자를 젖힌 기억이 나는데 그 후로는 필름이 끊겼다 그럴까? 그러니까 기절이라도 한 모양이에요. 너무 지쳐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안 사실인데 제가 거의 쉬지 않고 달렸다고 생각한 거와는 달리 라이딩 로그에 찍힌 휴지 시간은 1시간이 넘더라고요. 평소에 라이딩 할 때는 1시간 휴식이면 충분하고 더 넘침을 미루어 볼 때 제가 확실히 분수에 넘치다 못해 자학에 가까운 라이딩이었지 싶습니다. 뭐 괜찮습니다. 제 체력 이상의 마지노선을 이 라이딩을 통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으니까요, 지금. 두고두고 말입니다. 이 라이딩을 진행하신 분이 이런 답글을 남기셨어요. 호기가 쓰고 싶어지는 그 기분 저는 알 것 같습니다. 같은 길을 달리고 있다는 심리적 위안도 드래프팅 효과만큼이나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참 공감 가는 말씀입니다. 또 한 분은 이런 댓글을 다셨어요. 장거리 라이딩은 많은 경험이 필요합니다. 자전거는 다치지 않고 오래 타는 것이 잘 타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자전거는 다치지 않고 오래 타는 것이 잘 타는 것이다. 진짜 라이딩을 즐기는 분들이라면 꼭 머리에 넣고 다녀야 될 명언이 아닌가 싶습니다.